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은 가브리엘 번스타인이 지은 내맡기고 더 내맡기는 연습, 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가브리엘 번스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브리엘 번스타인,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강연자, 한때 술과 코카인에 중독되어 살았으나 영적 수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삶을 되찾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가브리엘의 강연은 사람들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자신감을 깨워주고 뜻하는 바를 실현하며 살아갈 힘을 준다. 오프라 윈프리는 가브리엘 번스타인을 다음 세대의 선구적 사상가로 칭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롤모델로 그녀를 꼽았습니다. 4. 우리의 현존이 10마디 말보다 강하다. 지금까지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와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생각과 말이 에너지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대로 에너지장이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차례다.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 영향력 없는 생각은 없다. 모든 생각이 어떤 수준에서든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긍정적이고 애정어린 생각을 하고 힘을 북돋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결핍과 판단, 분리에 생각과 말에 초점을 두면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신경계와 에너지뿐 아니라 삶의 경험 전체에 영향을 준다. 생각과 말이 자신의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힘의 가장 큰 근원은 바로 에너지다. 자신이 생생한 사랑의 에너지와 조율되어 있으면 똑같이 생생하고 사랑이 담긴 에너지가 반영되어 돌아온다. 반대로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내보내면 낮고 피곤한 에너지와 경험이 되돌아온다. 즉, 우리의 에너지는 언제든 생생한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저력을 지니고 있다. 쿤달리니, 인간 내면에 잠재한 우주 에너지에 대한 가르침을 서구에 전한 요가 스승 요기바자는 이렇게 말했다. 온전히 현존하지 못하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 존재와 하나 된다는 것은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신념과 사소한 것들을 걷어내고 사랑의 생각과 말, 감정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장에 사랑이 자유롭게 흐른다. 자신의 에너지와 연결될 때 우리는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된다. 그러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한결 깊어지고 우연의 일치와 같은 동시성이 일어나며 쉽게 영감을 받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면서 나의 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다. 특히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강연은 진정한 힘 안에 존재하는 기적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었다. 당시 청중 대부분이 독일어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시 통역이 제공되는 헤드폰을 쓰고 강연을 들어야만 했다. 통역사를 대동해 강연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나는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며 내 강연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주에 부탁했다. 그런 다음 내면에서 이끄는 대로 강연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대에 오른 순간 내면의 안내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말이 아니라 존재에 의지하도록 해. 이 직관이 내 안의 깊은 지혜를 일깨웠다. 나는 천천히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노력했다. 나의 메시지에 내 마음이 움직이면 청중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었다.
강연 중간쯤 헤드폰을 쓰고 있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헤드폰을 벗고 말보다는 저의 에너지를 통해 강연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흔쾌히 헤드폰을 벗었다. 그 순간 나는 청중과 연결된 에너지로 진동하며 소통하고 있음을 느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방에서 화장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통역 없이 에너지의 진동을 통해 내 뜻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강연을 마쳤는데 끝날 때까지 헤드폰을 다시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정된 또 다른 강연을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주말 내내 이어진 행사에서 내가 마무리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청중은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줄곧 10명이 넘는 강연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라 내가 무대에 오를 때쯤이면 모두 지쳐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 마지막 연사로서 나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런데 나는 예정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했고 강연자 휴게실은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양해를 구하고 잠시 명상을 했어야 하는데 명상은커녕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느라 마음이 더 산만해졌다. 그러던 중 사회자가 나를 소개했고 나는 떠밀리듯 무대에 올라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나의 에너지도 정돈되지 못했고 청중의 에너지도 가라앉은 상태여서 결국 별로 와닿지 않는 실망스러운 강연을 하고 말았다. 이야기하려던 요점을 빼먹거나 계획한 순서대로 강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다 했다. 문제는 우주의 에너지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와 연결되지 못하고 말만 전하는 강연을 했다는 점이다. 요기바자니 했던 말을 기억하자. 온전히 현존하지 못하면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 그날 나는 나 자신과 앞으로 만날 청중에게 존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로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우주의 메시지. 누군가에게서 온전한 현존을 경험할 때 자신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나는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사랑과 연결되는 연습을 한다. 다음은 그 방법이다. 스텝 1. 우주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자. 사랑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다.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힘과도 단절된다. 나 역시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번잡해질 때가 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한참 고민하고 몇 달 뒤에 비행 스케줄이 제대로 예약되어 있는지 계속 생각하거나 이메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어쩌나 걱정한다. 정신이 산만해지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면 나는 그것을 사랑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다. 그 저항이 우주와의 연결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상기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에서 빠져나와 사랑이 들어올 문을 열어둔다. 나는 우주의 에너지가 편협한 생각과 의심을 떠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나는 뒤로 물러나 우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의미 없는 잡념이 사라지고 곧 나의 힘을 되찾게 된다. 나는 우주의 사랑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루 내내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도 두려움이 목덜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면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외워보기 바란다. 스텝 2. 명상을 통해 에너지를 조율하자. 나는 매일 명상을 통해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며 나의 에너지를 섬세하게 조율한다.
명상은 의심과 제한, 두려움을 털어내고 나를 사랑과 다시 연결해 준다. 깊은 고요 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의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것은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우주의 에너지와 조율되고 연결되면 자신을 지지해주는 우주의 힘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토론토 강연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작 전 약 15분간 명상하며 강연을 준비했다. 고요함 속에서 팔다리의 긴장이 풀리며 에너지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대의 수많은 청중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내 모습은 작지만 등 뒤에는 거대한 천사의 날개가 펼쳐져 무대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 이미지가 떠오르자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잠깐의 명상을 끝내고 나는 무대에 올랐다. 등 뒤에는 여전히 날개가 달린 상태였다. 무대 위에서도 명상할 때 느낀 기분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청중과 함께 마법과도 같은 경험을 했다. 나는 내 존재로 온전히 서서 청중들이 각자 자신의 존재를 일깨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강연이 끝나고 사인회를 하는데 한 여성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가브리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당신 등 뒤에 날개가 달려서 무대 위에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랬어요. 명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장엄한지 보여준다. 자신의 존재와 주파수를 맞추고 힘의 가장 위대한 근원과 연결되는데 명상을 활용해보자. 몇 년 동안 나는 쿤달리니 명상을 배우고 또 가르쳤다. 쿤달리니 명상은 우주의 에너지와 빠르게 연결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중 키르탄 크리아라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명상법이 있다. 이 명상은 두려움과 의심에 꽉 묶인 주의를 전환해 사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키르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노래라는 뜻이고 크리아는 일련의 동작을 가리킨다. 키르탄 크리아는 주문과 손가락 동작을 결합해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게 하는 연습이다. 이 연습은 몸과 정신,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 존재를 고양하고 치유해 준다. 키르탄 크리아를 할 때는 사트남이라는 주문을 외는데 이는 진실이 밝혀졌다 또는 진실이 너의 이름이다 라는 뜻이다. 키르탄 크리아에서는 무드라, 즉 손가락 동작이 중요하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다음 순서에 따라 키르탄 크리아를 해보자.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바닥에 가부좌하고 앉는다. 어깨를 뒤로 펴고 목을 똑바로 세운다. 상체가 일직선이 되게 해서 우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 넷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순서대로 톡톡 치며 사타나마 라는 주문을 반복해서 웬다. 주문을 외면서 그 소리가 머리 꼭대기로 들어가 이마 한가운데 제3의 눈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상상을 한다. 2분 동안 평소 말하는 목소리로 주문을 웬다. 다음 2분 동안은 속삭이듯 주문을 웬다. 그 다음 4분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웬다. 다음에는 순서를 반대로 해서 먼저 2분 동안 속삭이듯 주문을 외고 다음 2분 동안은 평소대로 소리내어 웬다. 이렇게 총 12분간 주문을 웬다. 명상을 끝낼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기지개 켜듯 머리 위로 두 손을 들었다가 몸 양쪽을 쓸듯 천천히 내린다. 이렇게 12분 동안
키르탄 크리아를 해보기 바란다. 그보다 짧게 해도 된다. 키르탄 크리아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억을 돕는 뇌의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우주의 에너지와 조율되고자 할 때 이 명상을 활용하자. 하루에 12분만 투자하면 된다. 스텝 3. 힘을 북돋는 뜻을 품자.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겠다는 결심만 해도 사랑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 마음 먹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와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말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사랑에 다시 맞추려 한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게 되는 셈이다. 자신이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마음 먹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주어진 일을 빨리 마무리 짓기로, 무언가를 성취하기로 마음먹는다. 또 부정적인 사건을 회피하기로, 그럭저럭 하루를 때우기로 마음먹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분 좋아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주의 메시지. 마음 먹는 것이 현실을 만든다. 내 친구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제시카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만 싱글이라고, 데이트라도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다. 그녀의 모든 생각과 말, 에너지는 애인이 없다는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 불평은 계속 되풀이되어 나중에는 친구로서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제시카에게 말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 싱글로 사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고 나를 위한 멋진 남자는 한 명도 없어 하고 말하며 내뿜는 에너지는 남자를 만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쪽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남자들이 더더욱 매력을 못 느낄 것이라고. 그러니 남자가 없다고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대신 좋은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라고 제안하며 새로운 뜻을 품어보라고 말했다. 제시카는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 뒤 제시카는 자신의 삶의 애인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품고 매일 하루를 시작했다. 온라인 만남도 시도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모임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남자를 만나고 애인을 사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하지 않고 데이트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다. 요즘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려고 해. 결국 제시카는 평소와 다른 말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데 신이 나 한 달도 안 되어 두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4개월 정도 지나자 그중 한 사람과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다. 우주의 메시지. 우주는 항상 우리의 메시지에 귀 기울인다. 제시카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지금 자신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마음의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당장 새로운 뜻을 품자.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바꾸기로 하자. 자신의 삶에서 사랑의 흐름을 차단해 온 곳이 어디인지 발견하고 새로운 뜻을 품자. 좀 더 재미있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두려움의 투사를 거두고 사랑으로 충만한 인식을 가져보자. 새로 품은 뜻을 적어보자. 지금 당장. 그리고 마음먹은 것을 하루 내내 소리내어 말해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를 되새기자. 일상에서 다시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자신이 세운 뜻을 기억하자. 긍정적인 뜻을 품고 그것에 전념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주의 메시지. 에너지는 생각이 향하는 쪽으로 따라 흐른다. 스텝 4. 기쁨의 힘을 이해하자. 힘을 북돋는 뜻은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은 이 세상 모든 좋은 일을 일으키는 촉매로 작용한다. 내 친구 로버트는 기쁨의 뜻을 둘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이 정말 좋다. 많은 사람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두려움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고통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와 힘겹게 투쟁하는 삶만이 의미 있다는 믿음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틀에 갇힌 신념은 우리 삶에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현실은 우리가 교육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기뻐할수록 세상을 더 밝게 비추고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큰 힘을 지니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다. 이처럼 밝게 퍼져나가는 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이다. 더불어 가망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인 영감을 주고 관대한 마음이 생겨나게 한다. 단 한 사람의 작은 기쁨이 지역 공동체나 지구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화, 기쁨, 사랑의 에너지는 세상을 바꿀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는 1950년대에 인도에서 초월 명상 운동을 설립하고 그 뒤 서구에서도 이 수련을 소개했다. 그는 전체 인구의 1%만 명상을 해도 그 집단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온한 에너지와 기쁨이 집단의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평화와 조화를 불러온다고 믿었다. 마하리시는 사람들이 평화의 뜻을 품고 함께 명상하면 뇌의 알파파가 공명하며 뇌파가 함께 조율되면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잠재의식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전달받게 된다고 말했다. 197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마하리시의 예언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 연구에서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한 도시에 승려들을 보냈다. 승려의 수는 도시 전체 인구의 1%에 달했다. 승려들은 그곳에서 명상을 했고 도시의 범죄율은 16%나 떨어졌다. 명상을 통한 기쁨의 에너지가 집단의식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마하리시 효과라고 부른다. 마하리시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나오는 알파파의 평화로움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마음과 정신,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명상하면 사회, 심지어 지구 전체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의식은 집단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잔물결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 삶 전체를 바꾸고 이 세상과 역사를 바꾸어가는 강력한 요인은 집단의식이다. 이는 개인의 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깊은 자각 속에서 우리는 통합된 에너지장에 접속하게 된다. 기도와 명상, 긍정적인 뜻, 기쁨을 통해 이 에너지의 장을 생동하게 하고 이는 세상의 평화를 불러온다.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고 명상을 통해 매일 기쁨으로 자신을 조율하면 우주의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직접 만나는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누구나 영적인 사회 변혁 활동가가 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커다란 치유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가 이 세계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우주의 메시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 모든 존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언제든 마음을 돌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인식을 전환하는데 앞에 3장에서 소개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삶에서 기쁨과 행복, 평화를 누리기 위해 2장에서 소개하는 연습을 활용해 보자. 이 연습을 통해 우주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자기 존재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힘에 접속하면 진정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현존에서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더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예리해지고 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되리라는 점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극에 압도당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느낌을 우주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뇌의 알파파를 활성함으로써 세상에 사랑을 내보내고 분리의식을 흩어버림으로써 우리 뒤에 존재하는 우주의 힘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창조하게 될 것이다. 스텝 5. 기쁨을 따르면 기쁨이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다. 생각과 말, 뜻과 에너지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했다면 기쁨과 평화를 따르겠다고 다짐하자. 여기서 잠시 다음 물음들을 곱씹어보고 자신만의 답을 적어보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에서 즐겁지 않은 부분을 좀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기쁨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 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거의 나는 오랫동안 두려움을 따르며 살아왔다. 그러다 영적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로 즐거움을 따르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했다. 내가 얼마나 재미를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했고 삶에서 재미를 추구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 나의 속 좁은 마음을 비웃으며 바라보았으며 모든 상황, 특히 내 삶에서 어려워하던 부분에서 기쁨을 찾았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힐 때마다 이를 좀 더 즐거운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했다. 그냥 이 일을 재미있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순간이든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곧장 기쁨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기쁨은 새로운 취미나 재미있는 경험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더 재미있게 살겠다는 결심에서 온다. 그러나 자기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겠다며 심각하게 애쓸 필요는 없다. 기쁨은 선택의 문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는 대부분 교통체증에 갇혀 있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도로가 꽉 막혀 정체된 것은 대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는 짜증을 내며 옆에 있는 차들을 향해 욕을 하고 경적을 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태도는 기분을 더 나쁘게 하고 심지어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리는가?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를 살펴보자.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고 슬슬 짜증이 올라온다. 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벌컥 화를 내는 대신 기도한다. 우주여, 내가 이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옮겨간다. 이제 우리는 정체되는 상황에 갇힌 답답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 그동안 바빠서 못 들은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한 친구와 통화할 수도 있다. 그런 결정은 즐거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고 어느새 정체가 풀릴 것이다. 어찌 보면 이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다. 기쁨을 따르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기쁨을 따르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관계의 에너지를 전환하고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치유할 힘이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선택, 즉 기쁨을 따르겠다는 결정이다.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우주가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다. 사랑이 담긴 생각과 힘을 주는 말을 선택하고 자주 기도하며 오랫동안 명상의 고요함에 잠길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우주는 상상 그 이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시작할 것이다. 스텝 6. 우주의 지지를 기쁘게 받아들이자.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주의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다. 무대에서 등 뒤에 천사의 날개가 달린 듯 느꼈던 토론토 강연을 마치고 짐을 챙기려고 휴게실로 갔다. 휴게실에는 내 친구 줄리와 그녀의 남편, 나까지 3사람밖에 없었다. 자리에 앉아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일어섰다. 그때 줄리의 남편이 탁자 위에 있던 작은 장신구를 발견했다. 그는 가브리엘, 왠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장신구를 집어 내게 건넸다. 그것은 리시브라는 글자가 적힌 천사 날개 모양의 장신구였다. 내가 대답했다. 그러게요. 나를 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장신구가 우주에 대한 나의 신뢰를 우주가 알아보았다고 알려주는 징표라고 믿었다. 1년 뒤 나는 다시 토론토에 가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다. 강연 후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달려와서 말했다. 가브리엘, 당신이 토론토에 다시 와서 정말 기뻐요. 작년 강연에도 왔었는데 그때 무대 관리자 한 분에게 선물을 맡겼거든요. 리시브라고 적힌 천사 날개였는데 혹시 받았어요? 순간 헉하고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나는 존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우주의 지지를 받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 천사 날개 장신구는 단지 기분 좋은 우연이 아니라 실제 내게 오기로 되어 있던 물건이었던 것이다. 우주에 나의 전부를 내맡기고 우주가 나를 통해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이런 경험은 일상이 된다. 우주와 조화를 이룬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 순간을 축하하자. 우리는 언제든 우주와 연결될 수 있다. 자, 이제 우주와 연결되는 연습 과정을 되새겨보자. 두려움으로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자. 나는 뒤로 물러나 우주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주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자. 명상하며 에너지를 조율하자. 명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진동시킨다. 자신의 존재와 연결되었다는 뜻을 품자. 에너지는 우리가 마음먹는 쪽으로 흐른다. 우리는 매일 새롭고 힘을 북돋는 뜻을 세울 수 있다. 무엇을 원하든 괜찮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점점 커 나갈 것임을 믿자. 기쁨의 힘을 이해하자. 기쁨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을 일으키는 촉매다. 기쁨을 따르자. 그러면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에 초점을 맞추자. 우주의 지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른 길에 있음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신호와 동시성들을 즐기자. 지금까지 제안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곧 삶의 우주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주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정말로 근사한 일들이 벌어진다. 5장에서는 우주의 안내를 따르며 살아가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나의 경험들을 소개하려 한다.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삶을 창조하도록 힘을 북돋워 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우주의 신성한 안내를 받으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란다. 5장. 재미있게 즐길 때 우주도 빠르게 움직인다. 2014년 나는 남편과 9달 동안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다. 원래 뉴욕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어 있었다. 집을 볼 때마다 이번에도 너무 비싸네 하며 돌아서야 했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의 집마저도 너무 비싸서 포기해야 할 처지였다. 집을 보러 다닐수록 우리는 점점 시무룩해졌고 새로운 집을 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잃어버렸다. 그러다 서로 말다툼도 하게 되고 살고 싶은 집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3시간 동안 집을 보러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둘러본 집들이 전부 대대적으로 내부 수리를 해야 할 정도로 낡았는데 값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 남편은 화가 나서 계속 투덜거렸다.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집을 찾고 있지만 우리가 찾는 집이 과연 뉴욕 어딘가에 있기는 할까 싶어 나도 좌절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좀 더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우주여, 우리에게 창조적인 가능성을 열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길을 보여주세요. 남편은 우리가 드디어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했다. 우리의 계획과 고민을 우주에 내맡기니 금세 마음이 가벼워졌고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러자 우리는 힘의 진정한 원천인 우주와 다시 연결되었다. 곧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린 늘 언젠가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잖아. 북부 쪽 외곽에 있는 집들을 찾아보는 게 어때?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거 재밌겠는데? 우리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남편은 45분 만에 인터넷에서 시골집 4채를 후보로 골랐고 그 중에는 산 위에 있는 아주 멋진 집도 있었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그 집들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고 일요일에 북부 뉴욕으로 향했다. 우주의 메시지. 우리가 재미있게 즐길 때 우주도 빠르게 응답한다. 첫 번째로 들른 집은 산 위에 있었다. 그 집에 도착할 즈음 남편이 말했다. 이 집이야. 느낌이 와. 외부에서 보니 숲 사이로 구불구불한 좁은 길이 몇백 미터는 이어져 있었다. 진입로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영국식 정원과 돌담이 나타났다. 곳곳에 세워진 대리석 조각과 이국적인 식물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고 대문 근처 나무들에는 형형색색의 잎이 무성했다. 거실에서는 창밖으로 산과 도시 전체가 훤히 보였다. 그 풍경을 바라보니 신나는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몸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남편과 중개업자에게 말했다. 꼭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네요. 그 집을 본 뒤 나머지 집들도 둘러보았지만 산 위의 집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집은 없었다.
우리는 정보를 좀 더 얻으려고 산위의 집에 몇 번 더 들렀다. 네 번째로 들를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의견을 구할 예정이었다. 부모님이 오시기 전날 친한 친구이자 유능한 영매인 클레트와 통화하며 산위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 집을 사는 것이 신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클레트가 신호를 달라고는 해봤니? 하고 물었다. 응? 무슨 신호? 콜레트는 새 집으로 이사할 때면 늘 신호를 달라고 우주에 부탁한다고 했다. 그녀의 신호는 잠자리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러 갔을 때는 거실에서 표지에 잠자리가 있는 책을 발견하고 자기가 이사해야 할 집임을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신호를 달라고 우주에 부탁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오, 잠자리 좋은데? 그럼 내 신호는 올빼미로 할래. 그 순간 왜 올빼미를 골랐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올빼미가 나를 골랐을 수도 있다. 다음 날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보러 갔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주방 식탁 위에 잠자리가 그려진 카드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예비 신호라고 생각했다. 클레트의 신호인 잠자리가 아니라 나의 신호인 올빼미를 찾아야 했다. 나는 책, 나무, 접시들을 뒤적이며 올빼미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집을 다 둘러보고 나올 때까지 올빼미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클레트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 올빼미를 못 찾고 잠자리만 찾았어. 그러자 이렇게 답이 왔다. 좋네. 잠자리 이야기도 했으니까. 잠자리면 충분하지. 콜레트의 답장을 받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우리는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탔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기 전에 남편과 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잠깐 차를 세웠다. 커피를 사서 차로 돌아오는데 문득 옆에 주차된 자동차의 범퍼가 눈에 띄었다. 범퍼에는 하늘을 날고 있는 거대한 올빼미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올빼미다. 올빼미를 찾았어.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쳤다. 그 올빼미는 우주가 우리를 보살펴 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몇 주 뒤 우리는 그 집을 사겠다며 값을 제안했고 주인은 곧장 제안을 수락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무척 신이 났고 또 그만큼 불안했다. 그래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 뒤 인테리어나 가구 등 세부 조건을 협상하는 중에 강연 일정이 있어서 잠시 런던으로 떠났다. 그런데 런던에 머무는 동안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기보다 기도하며 우주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다시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장 높은 의식 수준에 있을 때 우주는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기도한 지 채 1시간도 되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올빼미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거리 벽화에 올빼미가 있었고 가게 진열장에도 올빼미 모양 베개가 있었으며 올빼미 무늬가 그려진 옷도 눈에 띄었다. 런던 전부가 올빼미로 뒤덮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대성당에서 강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성당의 음향 담당자는 매번 강연자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 엽서를 하나씩 선물하곤 했다. 예전에 나는 곰이 그려진 엽서를 받았다. 이번에 그는 그림 엽서 2장을 보여주었다. 남편과 함께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엽서를 2장 준비했죠. 그러면서 그는 남편에게 곰이 그려진 엽서를 주었다. 그런 다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선생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말하면서 내게 올빼미 그림 엽서를 건넸다. 그 순간 우주가 진정 나를 보살피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음향 담당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신호를 보내준 우주에게도 고마워했다.
정교한 논리와 두려움, 틀에 갇힌 신념은 우리가 창조적 가능성과 연결되고 우주의 인도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 안에서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도하며 내면의 인도를 따르기로 하니 창조적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주의 힘에 내맡기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만사가 빠르게 돌아갔다. 우주의 힘을 기억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았다. 그렇게 2주 뒤 집을 사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우주의 메시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우주에 내맡기면 애정어린 우주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우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다. 그 애정어린 강력한 에너지와 연결되면 우리는 자석이 되어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이 혼란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우주는 즉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무엇을 보고자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비전과 연결될 힘이 있다. 이렇게 생생한 에너지와 조율되어 있으면 우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지지해 준다.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우리는 기적 거품이나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이야기에 사로잡혀 내면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데서 오는 힘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도리어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떨어뜨렸다. 다행히도 나와 남편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르게 인식하기로 했다. 창조적인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내맡김으로써 우주가 우리를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우리는 아주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되찾고 두려운 이야기를 놓아버리며 사랑과 다시 연결되었다. 우주의 메시지. 힘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